한동훈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반도체 가죠, 배터리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냥 양시장 안에서 굳건한 대장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장 무엇이 중요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7월 첫 거래부터 쏘아 올리고 있는 건지 커닝페이퍼 통해서 볼게요. 반도체 붐, 그리고 GPU 넘어선 NPU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네. 이 NPU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잖아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네. 이 NPU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는데 칩셋 미디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맞아요.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전차군단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말씀드렸고 또 배터리 이야기했는데 배터리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오늘은 사실 뭐 배터리, 반도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에서도 다 급등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HBM 관련주만 급등하고 있고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 외에 장비 종목들 결국 자동차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쪽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 섹터만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가져가고 있죠. 일단 제가 바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먼저 보시더라도 이거 좀 차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이 올라온 부분이었거든요.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제가 미중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중국은 필요하고요. 그 중국에서 국내 업체 문의하고 있는 건 칩셋 미디어다. 근데 그 칩셋 미디어가 오늘 이제 그 뉴스 나온 걸 좀 보여주시면은 오늘 뉴스에서 지금 GPU를 개발하고 있고 9월 달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GPU 시장 90% 장악하면서요. 지난주에 이제 AMD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칩셋 미디어 설계 기업이 GPU를 만든다. 근데 그것도 9월 달에 공개한다. GPU를 대신할 수 있는 NPU죠. 그러니까 NPU 시대가 직접 이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NPU 개발이 막바지에 다 왔다는 이야기고요. NPU와 GPU 차이점을 좀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GPU가 지금 현존하는 AI 최상의 반도체인데 너무 비싸고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는 이 전력 소모도 5분의 1로 줄였고요. 가격도 10분의 1로 줄인 이 NPU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내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만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당연히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이 NPU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쪽 중심을 좀 보신다면은 아마 남은 7월 달 같은 경우도 시장은 제가 볼 땐 좀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는 뭐 너무나 잘 갈 것 같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이날 같이 말씀드렸던 STI인데 그날도 급등했고 STI 지금도 급등하고 있죠. 이 STI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플로우 장비인데 그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도 급등, 그 다음날 급등,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TMC부터 또 TFA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업들 뭐 오늘 상한가로 들어간 것도 있고요. 상당히 많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건데 그건 제가 이따 무료 방송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이 반도체 기업 한번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AI 칩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 GPU 기능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크게 올랐던 거였고요. 네. 그런데 과연 그 다음에 또 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시장은 고민하다 보니 GPU보다 더 뛰어난 NPU가 있어? 근데 네. 그걸 칩셋 미디어가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오늘 상한가에 간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참 또 반도체 하면은 채도체다라고 최현동 매니저님이 자화자찬하고 가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터치했고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면서 장중 최고 수익률로는 29% 넘는 수익을 냈어요. 현재 구간은 2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칩셋 미디어를 따라가는 게 뭐냐면 칩셋 미디어가 이제 NPU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 설계 IP를 공급하는 게 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 시간만 주목하셔도 아마 남은 하반기까지 이 반도체 기업들로서 큰 수익 낼 거니까요. 좀 잘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바로 또 종목 좀 궁금해하시니까는 바로 또 시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공개하기 앞서서 이렇게 기분 좋은 날 그냥 입 싹 닫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매일같이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뒤늦게 또 빵빠레가 나오네요.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지난번보다는 좀 화려한 걸로 골랐다고 하는데 맞나요?
소리가 좀 작게 들려가지고 네. 제가 나중에 재방송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좀 소리가 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이게 상한가가 솔직히 한두 번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네. 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 음악을 그냥 제가 나중에 또 하나 한번 녹음해 주세요. 자, 좋은 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칩셋미디어 상한가 기념으로 오늘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종목 맞히기가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 소개해드렸던 그 많고 많은 종목 안에서 상한가에 갔던, 도달했던 종목이 칩셋미디어를 포함해 몇 개였을까를 맞춰주셔야 돼요. 네. 저희 현덕이 덕분에 애청자라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지 종목 개수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나오는 종목도 집중해 주세요.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축각인데 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그래도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삼성전자 역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잠재 실적이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인데 네. 5월부터 3월부터 5월까지 실적을 마이크론 확정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은 확정된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이번에 4월부터 6월까지 실적은 거의 90% 이상 마이크론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업계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실적은 잘 나온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자신감이 아마 가이던스 나올 것 같고 이 HBM에는 계획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많은 종목이 급등이 나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부터 보셔도 급등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촉각을 지금 기르고 있는 건데 일단은 마이크론이 1분기 실적을 먼저 발표하면서 한 달 앞선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당연히 잘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못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다만 지금까지 항상 이 마이크론이 이 바로미터 역할을 하면서 못 나온 적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1분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 어려웠던 것 좀 더 나은 실적 나올 것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아마 HBM을 통해 해준다면은 관련 중에서 급등할 종목이 또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내용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는 그 실적을 앞두고 사실 목요일 날 FMC 의사를 공개합니다. 의사록은 당연히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시장은 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 한 번 할 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18명 중에 위원들 중에서 12명이 두 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날 여기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한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이 여름 코스피를 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마이크론의 실적 봤을 때 정말 거의 뭐 죽는 줄 알았던 삼성전자 1분기 실적보다는 더 좋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올라갈 것이고 뚜껑을 열었을 때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삼성은 4월에서 6월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앞선 걸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을 좌우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1분기이기 때문에 2월 달에서 5월 달로 좀 바꿔주시면은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서 실적 발표했다. 요걸로 보시고 마이크론 실적이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번 금요일날 발표할 실적 가이던스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까지도 확인해 봤기에 삼성전자 이번 잠정 실적에 대한 거는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또 칩셋 미디어를 이을 만한 종목 무엇이 나올지 반도체 주잖아요.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덕의 덕분의 종목은 캐시텍을 갖고 오셨네요. 진짜 오랜만에 또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뭐 50% 이상 올라간 종목들 리플로우 장비들. 그러니까 이 HBM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붙이는 그런 장비인데 K스택 같은 경우는 그걸 붙이기 전에 이제 웨이퍼를 좀 닦아야 되겠죠. 네. 세정을 하고 그 재료를 걸러내는 그런 찌꺼기를 없애는 장비인데 국내에서 이 CMP 장비를 갖고 있는 게 케이스에 유일하게 얘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이닉스도 여기 주문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삼성전자도 여기 주문해야 되는 건데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9월부터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하죠. 12월부터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2배 지금 HBM의 캐파를 2배로 증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어떤 HBM 싸움에 K스택이 어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국내 유일 CMP 장비다. 이 CMP 장비는 이제 웨이퍼 표면에 불순물이라든가 찌꺼기를 닦는 건데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를 이제 CMP 슬러리라고 하는 건데 이 CMP 슬러리 같은 경우도 일본의 히타치 케미칼하고 아사히 케미칼 독점하고 있던 건데요. 이것까지 지금 이 국산으로 개발하면서 국내에서 CMP 장비하고 소재를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게 K시텍인데 지금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HBM 경쟁, 디램 시장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캐파가 있는 거기 때문에 HBM에서 성장을 보는 거고 삼성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를 잡기 위해서 그 HBM에서는 더 작았던 거 아닙니까? 더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K시텍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세계 최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이제 정부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26년 말에 착공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정부가 총 1,200만 평 부지에 한 단 조성해서 첨단 반도체 공장 5개를 이제 구축하고요. 최대 150개 이 소부장 기업들의 기업과 연구 기관을 유치하는데 이걸 지금 원래 7년 걸리던 거를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만큼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K시텍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CMP 장비와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이 바로 K시텍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PSK 홀딩스 또 최근에 STI 등등 많은 기업들이 급등했는데 K시텍을 보시면은 차트 한번 좀 길게 볼게요. 이런 이 HBM 관련 장비 치고는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많이 빠져가지고요.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K시텍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 저항선에서 매물소가 거의 끝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소가 끝나고 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금요일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4,4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24,400원, 목표 주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K시텍이 오늘의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 종목을 볼 텐데 저희 시청자분이 어떤 기준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매일같이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현덕이 덕분에 6월 한 달 동안 나왔던 그 종목 중에서 장중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 골라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저 힌트 하나만 드리면 힌트 왜요? 모르실까 봐.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를 수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5개 이상입니다. 5개 이상이다. 네. 아주 큰 힌트를 주셨어요. 이하로 적으신 분들은 빨리 네. 고치십시오. 이하로 적으신 분들 꽤 많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5개 이상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신감을 표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시면은 저희가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당첨된 분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잠시 후에 샵 2034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는 무엇일지 또 보시죠. 실적 시즌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하는데 벌써 많은 그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종목들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차공단 이야기했는데 앞서는 전원을 말씀드린 거고 네. 자동차에서 왕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원래 왕은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그걸 치고 올라오기 현대차죠. 그래서 사실 2분기도 현대차가 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현대차 실적을 예측하는 그런 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워낙에 안 좋았던 게 삼성전자 1분기였고요. 현대차가 너무나 좋았죠. 근데 그 너무나 좋았던 실적을 2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2분기, 1분기에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또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와 기아가 삼성전자를 뒤로하고 상장사에서 투톱으로 실적이 좋을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어쨌든 현대, 기아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이번 연도 예상치를 본다고 하면은 올해 차 이제 현대차 영업이익 컨센을요 13조 보고 있는 건데 3개월 전에 10조 보던 겁니다. 근데 3개월 뒤에 지금 13조 보고 있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도 3개월 전에 10조, 그러니까 7조 정도 보고 있던 건데요. 지금 10조 보면서 지금 현대와 기아가 3개월 전보다 실적과 매출의 전망이요. 30%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도 역대급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작년 같은 경우 수급 문제 때문에 좀 큰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수급이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고수익 차종, 제네시스라든가 펠리세이드 또 특히나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가 좀 많이 남다고 하죠. 그런 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번도 현대와 기아는 역대급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까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현대와 또 같이 할 수 있는 자동차 기업
자, 전차군단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 기업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전차 쪽으로 딱 잡으셨네요. 네. 앞서 반도체 나왔고 이번엔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볼까요?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공략주는 현대공업. 그러니까 현대 계열사는 아닌데 네. 현대차를 대표하는 아이오닉 5, 그다음에 제네시스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게 현대공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게 모든 자동차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인기 차량이죠. 아이오닉 시리즈, 그다음에 제네시스의 이 암레스트하고 헤드레스트 부품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1차 밴드를 거기서 두면서 현대차가 2030년도에 이 전기차를 200만 대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로서 3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그 목표에 가면 갈수록 현대공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울산에서 이제 현대차가 이 전기차 공장 첨단 투자 지구를 지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현대공업이 또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지금 이 조지아 공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많은 기업이 따라갔고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제 성화이텍이라든가 화신, 아진산업 이런 종목 다 급등했지 않습니까? 현대공업은 아직까지 안 났는데요. 추가적인 미국 진출 기업 나올 거거든요. 현대공업은 제가 볼 때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현대공업을 지금 쌀 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화신이나 성화이텍 다 신고까지 올라갔는데 현대공업은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조만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45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이 두 번째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45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또 이벤트를 여니까 많은 네. 분들이 굉장히 정답도 많이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도 올려주셨는데 그중에서 최현덕 매니저의 이벤트 또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은 누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명의 당첨자를 저희 제작진이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가장 빠르게 올려주신 순으로 올렸을 텐데 먼저 SG 준님이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루즈님은 정답과 함께 10억 개인가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네. 네. 그래서 꼽아봤고 DJ FFP님도 6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6개 종목에 제가 알기로 칩셋 미디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나요?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종목들이 네. 다 반도체 기업이 좀 대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6개 나온 게 지난번 이 5월달 같은 경우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만 좀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시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6월달 같은 경우도 7월달도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보는 7월달은 반도체와 자동차만 이쪽만 본다 하더라도 꽤 많은 급등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우리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은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반도체 기업 딱 3개 하고요. 자동차에서 딱 2개 말씀드릴 거니까 앞으로 이런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시작하는 그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6개였고요. 저희 제작진이 조사해본 바로 칩셋 미디어와 알루코, 큐렉소, 신성홀딩스, 기가비스, 신성 ENG까지 이렇게 6개의 종목이 방송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당첨되진 않았지만 제가 한 분의 그 글이 너무 와닿아서 선정을 해봤는데 아테나님이 칩셋 미디어 수익 감사합니다. 상한가에는 매도 못하고 4만 원에 매도했어요. 간만에 큰 수익 봤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셔서 이분께는 제가 사비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많이 축하드리고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함께하는 시간 매일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이 시간 빼먹지 마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